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컬러하고 라인 타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컬러와 라인 타입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누구 써요? 레이어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레이어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고쳐놔야 될 게 있어요. 자, 컬러입니다. 컬러에 보시면 기본 색상이 바이 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 색상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컬러의 기본 색상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또 라인 타입에서 기본 선 종류 역시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바뀝니다. 만약에 바이 레이어가 아니면 레이어로 색상을 바꿔도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죠. 야, 여기 얼굴이 하얀 사람만 모여 그랬는데 얼굴이 까만색이 들어간 거예요. 개인 속성인 거죠. 컬러와 라인 타입은 오브젝트가 지닌, 즉 선이 지닌 혹은 원이 지닌 개인 속성입니다. 단체 속성이 아니고 개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를 아무리 바꿔도 개인 속성이 들어가 버리면 작업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쓰기 전에 컬러와 라인 타입은 둘 다 바이 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레이어. 뭐 옵션들이 많아요. 옵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옵션들을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자, 먼저 이 위에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이 뉴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 써요. VP 레이어인데 이 VP 레이어는 나중에 3D 할 때 써요. 3D 할 때 쓰는 거라 이 VP 레이어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이 삭제. 그 다음 제일 오른쪽이죠. 저희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란 뜻이에요.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스테이터스하고 이름이 있죠. 스테이터스는 현재 선택되어진 레이어를 말합니다.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말해요. 즉 기본 레이어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본 레이어가 없으면 도면을 아예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기본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로 0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기본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만든 게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의 레이어인데 한글, 영어 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중심선.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레이어는 이 투명한 아크릴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이 투명한 아크릴판을 계속 이렇게 추가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아크릴판에다가 도면을 그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투영시켜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장의 레이어로, 한 장의 도면으로, 완성된 도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오프, 프리즈, 소우, 락, 언락 요 세 개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버리세요. 온오프, 프리즈, 소우, 락, 언락. 온오프는 알아요. 눈치껏 알아요. 아, 끄고 켜고. 락, 언락. 아, 잠그고 풀고. 프리즈는 감이 안 와요. 그죠? 프리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대 같아. 겨울왕국 세대. 그죠? 겨울왕국이 영어로 하면 포리즌이죠. 네. 프리즈의 명사가 포리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동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동결시키다, 얼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 날씨가 추워지면 얼잖아요. 그때 프리즈라는 단어를 써요. 프리징, 프리즈 이런 단어를 써요. 프리징 그러면 그 차갑게 냉동시켜서 어떻게 하는 그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얼리는 단계를 프리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o라는 단어는 해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리고 해동시키고. 뭐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온, 프리즈, 락, 요건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이에요.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네, 아까 얘기했던 칼라가 여기 나오네요. 라인 타입도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보시죠. 칼라, 중심선은 칼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라인 타입. 자, 없네요. 로드. 네, 센터. 자, 세팅된 거 보이시나요? 누르시면 돼요. 해당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칼라 피커가 떠요. 라인 타입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 타입 떠요. 근데 없으면 이 아래 보시면 로드 버튼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세팅해 보시죠. 중심선 레이어 만들고 색상 빨간색, 선 종류, 센터.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라인 웨이트입니다. 이 라인 웨이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 굵기예요. 선의 굵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선 굵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 써요. 하나는 안 쓰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어를 통한 선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이어에서는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은 가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웨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선의 굵기가 쭉 나옵니다. 0.1mm를 쓰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여기에 0.1mm가 없죠. 0.09하고 0.13이 있죠. 그죠? 그럼 누가 0.1에 더 가깝죠? 0.09가 1에 더 가깝죠? 네. 0.09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비로소 칼라와 라인 타입과 선 굵기 지정이 끝난 겁니다. 레이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칼라와 선 종류와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방법이 하나 또 나와요.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또 나옵니다. 반드시 얘가 진리다가 아니에요. 얘가 주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올 게 주류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걸 더 많이 써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대, 구세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세대가 얘를 써요. 구세대가 뒤에 나올 걸 써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둘 다 알아야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요,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도면을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 본 수험자가 직접 프린트를 해야 돼요. 그 감독관 자리 가면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직접 출력을 해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만져요. 어떤 사람은 얘를 쓰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올 걸 쓰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뭘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봤어요. 자기는 여기 레이어를 통해서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걸 쓰라고 배웠는데 막상 출력을 하면 총 3장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장을 출력하는데 실수로 잘못 출력할 걸 대비해서 총 3장을 줘요. 처음 출력했더니 선 굵기가 이상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출력을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나오더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선 굵기를 못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나온 방법대로 그 앞전 사람이 쓴 거예요. 제가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얘가 선의 굵기라면, 그러니까 레이어라면 얘는 뒤에 나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전 사람이 이 뒤에 나오는 방법을 쓰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력할 때는 누가 나와요? 이 뒤에 있는 게 먼저 나와 버린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게 우선순위가 거기거든요. 자기 테러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욕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써놨어요. 나 테러 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제목이 테러 당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아래 이제 욕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댓글에 보면 뭐 그 사람들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 때문에 편 들어준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써야 되고,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편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하나만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둘 다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선택하고 누굴 눌러요? 바로 얘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돼요? 체크 무늬가 움직여간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가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레이어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심지어 여기서 컬러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컬러를 누르면 얼마든지 컬러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컬러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레이어 프로퍼티스 누르면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이 레이어 창이 뜹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 디스크립션이 있고, 자, 뉴가 있고, 그 다음 프린트가 있어요. 플롯이 있어요. 그죠?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입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주석이에요. 그 다음 얘도 여기 VP 레이어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3D에서 쓰는 거예요. 안 써요. 이 문제는 이 플롯입니다. 제가 플롯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빨간색에 이렇게 금지 표시 떴죠. 출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레이어는 도면에 보이지만 출력하게 되면 출력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언제 쓸까요? 도면에 주석을 적어 놓을 때. 계산식 같은 거 쭉 적어 놓고 작업할 때. 이럴 때 써요. 이건 출력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얘를 건드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하게 되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서 종종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출력했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10중 8구 다 여기에 이 표시가 돼 있어요. 플롯 금지 이거 다 체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면의 일부가 출력이 안 돼요. 이걸 이제 조금 응용하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우리는 을이 되는 거죠. 가불관계가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청업체인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하청업체로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갑이 갑질을 참 많이 하네. 기분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캐드를 잘하면 본인이 풀어서 쓰겠지만 캐드를 모르면 출력하면 안 나온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면 보냈어요. 네, 확인할게요. 그런 걸 다시 연락해요. 이거 왜 출력이 안 돼요? 출력 잘 되는데요. 줘보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풀어서 다시 줘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리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잘 알아서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모르죠. 어쨌든 출력을 막을 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치수 기입이요.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여기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뎁스 포인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레이어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다가 생각보다 작업을 많이 하세요. 뎁스 포인트에다가. 안 돼요. 여기 레이어는 절대로 쓰는 레이어가 아닙니다. 보세요. 쭉 뒤로 가보죠. 여기 프린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금지도 아니고 아예 막혀 있죠. 아예 막혀 있죠. 이건 출력이 되는 레이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레이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뎁스 포인트는 CAD가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 치수가 연관 치수라고 해요. 원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치수선의 모양이 다 바뀌게 돼요. 이걸 연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진 레이어예요. 일종의 버그 같은 겁니다. 치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예 플롯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들. 왜 여기다 자꾸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뎁스 포인트란 레이어는 쓰시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자, 레이어 색상도 조금 다르죠. 그죠? 지금 스크린상에서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화면상에서 보시는 이 레이어의 색상이 달라요. 이건 쓰는 레이어가 아니고 치수 기입을 위한 레이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중심선 레이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선을 그려보죠. 자, 어떤가요? 그려졌나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안 나올 거예요, 저한테도.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이번엔 0에다가 놓고 한번 선을 그려볼까요? 어떤가요? 바로 싹 바뀌죠? 칼라 라인 타입이 그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뉴 레이어, 은선. 은선은 자, 저는 초록색을 썼고요. 자, 라인 타입, 로드, 히든. 자, 어떤가요? 레이어만 바꿈으로 인해서도 간단하게 색상과 선의 모양이 바뀌나요? 네, 이게 주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 선들을 몇 개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레이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을 했어요. 컨트롤 숫자 1. 자, 여기 레이어 나오네요. 여기서 바꾸니까 금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하기. 속성 일치하니까 레이어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레이어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체인지 명령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체인지 프로퍼틱스, 그 다음에 DD 체인지 프로퍼틱스. 네, 컨트롤 1키를 이용해서 그 속성에 있는 레이어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여기 레이어 창에서 선택하고 레이어 창에서 바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를 이용해서 속성 맞추기죠. 속성 맞추기를 통해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아까 나왔던 여기 on freeze lock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ff, on, 그 다음 freeze, so, 그 다음 lock, unlock. 자, 작업 유무, 그 다음에 가시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작업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자, 오프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안 보여요. 오프하면, 아니 이렇게 합시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작업이 안 될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작업이 안 되는 게 정상이겠죠. 얘는 작업이 돼요. 특이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프리즈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얼리면 눈에 안 보여요. 작업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온오프와 프리즈소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우리 눈에 감춘다는 얘기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프는 작업이 돼요. 프리즈는 작업이 안 돼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락은 작업이 안 돼요. 장갑기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그런데 눈에는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작업은 안 돼요. 이런 건 종종 써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만듭니다. 기준 만들어 놓고 얘는 더 이상 작업을 안 할 거야. 얘는 완성된 거야. 작업, 잠금, 락. 그러면 트림도 안 되고 이레이즈도 안 되고 무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락은 종종 써요. 근데 문제는 저 온오프하고 프리즈 소우입니다. 얘네들이 문제예요. 자, 제가 라인 서클, 자, 요건 중심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중심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은선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순서대로 여기 온오프, 프리즈, 락.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여기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중심선을 잠갔습니다. 잠긴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얘가 삭제가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뜹니다. 제가 델키를 눌렀어요. 이레이즈 2개를 찾았습니다. 2개가 온, 락 레이어, 잠김 레이어에 있습니다. 안 지워져요. 이해되시나요?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중심선 하나 그리고 원 하나 그린 다음에 중심선 레이어 바꾸시고 잠가 놓고 중심선을 지워보세요.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풀고, 자, 오프를 하겠습니다. 중심선 레이어를 오프합니다. 어떤가요? 여기 내용 꺼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켜면 켜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예요.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끄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보이시나요? 더 커런트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아마도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자요. 더 커런트, turn 더 커런트 레이어 오프. 현재 레이어 꺼주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keep이 유지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on으로 유지시켜 주세요. 제가 끄겠습니다. 여기 꺼진 거 보이시나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오프될 수 있어요. 자, 서클 원이 그려지나요? 지금 제가 서클 명령을 실행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원은 그려지는데, 혹은 라인이 분명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레이어가 오프돼서 그래요. 다시 레이어 켜봅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작업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제가 작업한 거 지우고요. 자, 이번엔 프리즈를 걸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픈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럼 프리즈는요? 안 돼요. 프리즈가.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동결할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픈은 작업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픈은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도 끌 수 있어요. 작업이 되니까. 근데 프리즈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왜요? 작업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현재 레이어를 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작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스스로 냉동인간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군가 나를 냉동인간 시켜줘야 내가 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놓고 프리즈를 해야만 이렇게 프리즈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이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요? one or more object,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객체가 has been moved, 움직여졌습니다. to a frozen, 다시 말해서 동결된 혹은 turn off 레이어, 꺼진 레이어로 옮겨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레이어를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를 켜볼까요? 어떤가요? 레이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온오프와 프리즈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오픈은 작업이 돼요. 근데 프리즈는 현재 레이어가 얼릴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 결과예요. 오픈은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여요. 프리즈는 작업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락은 작업이 안 되지만 눈에 보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온오프를 쓸까요? 안 쓴다는 얘기죠. 온오프를 쓰는 게 아니고 프리즈를 쓰는 겁니다. 프리즈를 쓰고 락, 언락을 쓰는 겁니다. 내가 중심선 같은 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땐 중심선 같은 경우 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객체가 지닌 기본 속성들이고요.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다른 명령어들을 좀 공부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리는 명령어 2개 배웠습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 원을 그리는 방법. 그죠? 그러면 선을 그리는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원을 그리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렇게 해요. 라인이 있습니다. 단축 L. 얘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X라인입니다. 단축키는 XL이고 얘는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구상선이라고도 해요.
무한선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번역을 구상선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한선입니다. 레이, 얘는 단축키 없고요. 반무한선입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폴리건. 정다각형. 이거 말고 M라인이라든지 P라인 같은 것들이 더 있어요. M라인, P라인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원을 그리는 명령어. 네, 서클 있죠?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호라고 합니다. 호. 원을 이렇게 뚝 자른 거. 호입니다.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스플라인. 아니, 도넛. 근데 이거 도넛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스플라인. 곡선. 또는 스플라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아니,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명령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리는 명령어들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 중에 오늘 X라인과 레이를 할 겁니다. X라인과 레이 두 개를 할 거예요. 처음에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나왔을 때, 저 레이라는 명령어가 나왔을 때 도대체 쟤를 어디다 쓰지?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선생이잖아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쓰는 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지금은 저 명령어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저 명령어가. 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CAD를 보시면 바로 여기 드로우라고 하는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딱 서랍이 내려와요. 이 안쪽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핀 있죠. 이렇게 핀 있죠. 이 핀을 누르면 고정이 돼서 서랍이 안 올라가요. 바로 여기 맨 처음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맨 처음 두 개가 스플라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가 X라인, 컨스트럭션 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상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레이입니다. 반무한선. 다시 말하면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콘이 X라인과 레이입니다. 찾으셨나요? 명령어를 쓰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자, X라인. 무한대의 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레이도 무한대의 선을 그려요. 자, X라인이라는 명령어 실행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어포인트, 점을 지정해 주세요. 시작점이란 뜻이에요. 자, 시작점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CAD가 물어보는 게 스루 포인트, 통과점이요. 그러면 자, 0도 통과점 클릭, 30도 통과점 클릭, 60도, 90도, 120도, 150도. 화면이 좀 찌그러져 보이네요. 빔 프로젝트가 좀 찌그러졌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방사형, 즉 원형이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극좌표 추적기 켜셔야 돼요. 이거 극좌표 추적기를 30도로 놓으시면 이게 가능해요.
무한대의 선이에요.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이 선에 리밋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 X라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맞추고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90도 하나. 그러면 간단하게 기준선 딱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써요. 그냥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 그냥 길게 그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X라인으로 한 번에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라인에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X라인 보시면 간단해요. 호리젠탈, 수평선으로 그리는 무한대의선. 버티컬, 수직으로 그리는 무한대의선. 앵글, 내가 지정한 각도로 그려진 무한대의선. 자, 바이섹트, 이등분선. 그 다음에 옵셋은 안 써요. 간격 띄우기예요. 자,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이렇게 수평으로 그냥 무한대의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뭐 답이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수평으로 그리는 무한대의선. 보실까요? 그 다음에 버티컬. 이건 뭐예요? 수직으로 그려진 무한대의선. 이렇게 바둑판 무늬 그릴 때 참 편하죠. 수평,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자, X라인, 앵글.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앵글이 조금 중요합니다.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도. 그러면 52도 기울어진 무한대의선. 계속 클릭하시면 이거 지금 기울어진 이 선이 각도가 52도란 얘기죠. 자, 보시죠. 먼저 중심선 레이어 선택하고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90도 하나. 그럼 중심선 끝났네요. 그 다음 옵셋 20mm, 다시 옵셋 50mm, 다시 옵셋 150mm. 자, 선택을 하고 레이어 바꿔주면 네, 컨티뉴어스죠. 자, 그 다음 트림. 옵셋 3mm. 트림. 자, 나머지 3mm 선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라인 타입 스케일 0.3,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8, 트림. 자,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여기가 10도라 그랬습니다. 항상 시계의 세시 방향이 0도예요. 그죠? 여긴 180도죠?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10도죠. 190도 맞나요? 네. X라인 앵글 190도. 레이어 바꾸고요. X라인 앵글 190도. 그려졌나요? 다시 봅니다.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입니다. 여기 10도죠? 170도네요. X라인 앵글 170도. 트림. 자, 요 세 개가 각각 경계가 되고 트림. 모양 됐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 특징이 있죠. 제가 여기서 좌표 쓴 적 있나요?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아예 쓸 일이 없었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요. 이제 제가 전에 그 얘기했어요. 좌표 많이 안 써요. 좌표 쓸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나중에 로테이트라는 명령으로 한 번 더 그릴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로테이트 10도 다시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필렛 훨씬 쉽죠. 좌표도 없고 X라인도 안 쓰고, 물론 X라인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나중 가면 트림 대신에 필렛이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이렇게 각도 들어가면 X라인 대신에 로테이트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좌표를 거의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과제물이요. X라인 레이어 먼저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52mm 옵셋 120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전체 모양 끝나죠. 자 이때 여기가 83도죠. 이렇게 하면 97도입니다. X라인 앵글 97도 트림 좌표 안 쓰고 넘어갔죠? 다시 봅니다. 옵셋 11 옵셋 26 옵셋 15 옵셋 28.5 옵셋 31.5 아이고 옵셋 자, 이런 건 그냥 선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트림 다시 라인 옵셋 12mm 옵셋 20 얘는 됐고 그 다음 옵셋 13.5 옵셋 28 자, 이때 X라인 앵글 116도 자 트림으로 자 간단하게 그려지죠. 좌표 없이.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X라인의 활용 방법입니다. 좌표 없이 그냥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선도 X라인으로 가능하겠죠. 자 근데 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죠. 얘네들이요. 각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원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6개죠. 한 바퀴 동안 6개. 다시 말하면 한 바퀴는 360도고 수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60도. 즉 여기는 이 중심선과 여기는 이 중심선 요 각도가 60도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60도란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도가 되겠죠. 자 보시죠. 자 X라인 자 먼저 0도에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에 한번
90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150도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이때 얘는 외형입니다.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 그러면 기본이 되는 중심선 다 끝났고요. 은선, 자, 서클 여기 쿼드란트에서 반지름 3.5. 그 다음 반지름 6.5. 교차점마다 하나씩 다 찍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반지름 10이네요. 자, 어떤가요? 많이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냥 대충 2개를 그렸습니다. 아무렇게나 2개를 그렸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 선과 이 선에 2등분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지나가는 선이죠. 이렇게 중간으로 지나가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면 중간으로 지나가는 선을 그릴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죠. 간단해요. 서클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라인 이렇게 중간점을 통과하면 이게 2등분이 되는 선이죠. 자, 그런데 X라인을 이용해 보자고요. 여기 바이섹트요. 원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선을 그린 것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바이섹트, 원점, 시작점, 그 다음 끝나는 점.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입니다. 자, 서클, 트림. 자, 이거 라인으로 이렇게 중간점을 이렇게 그려봤죠. 그죠? 자,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반만 무한선이에요. 시작점, 그 다음에 끝난 통과점.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레이, 시작점, 통과점. 그러면 해당 점을 통과하는 무한대의 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작점과 통과점. 그러면 쉽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